친구들, 온쌤의 생각 톡톡! 오늘은 벌써 제7강 통일신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항상 전쟁에는요, 원인과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 고구려가 왜 수나라하고 싸웠는지, 수나라가 왜 고구려한테 공격을 했는지 이유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신라도요,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도움을 요청할 곳이 필요했죠. 신라가 가만히 있다가 자 이제 통일하자 하면서 통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통일 한번 해볼까 뭐 이러면서 통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라가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로 발전하게 된 이유는요, 분명히 있었어요. 자, 바로 무엇이었냐면 신라는 궁지에 몰리게 돼요. 왜냐하면 백제가 신라를 공격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신라는 왜 백제의 공격을 받았어야 됐나요? 무슨 상황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한반도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고구려와 수 그리고 당나라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사이에 백제는 이때가 기회다 하고 내가 지난날 원수를 갚아주지 하면서 백제는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백제는요, 굉장히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나라였어요. 자, 이 백제의 공격으로 신라는요, 40여 개의 성을 함락당하게 돼요. 자, 여러분, 40여 개의 성을 함락되었다는 거는요, 대부분의 지역을 백제에게 졌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몇 개의 남은 성마저 무너지면 이 신라라는 나라는 백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마는 일이 벌어지죠. 자, 신라로서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신라가 예정을 생각해서 고구려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예정이 나왔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광개토대왕 시절에요. 자, 이 외나라가 가야와 손을 잡고 그만 신라를 쳤던 일이 있었어요. 이 광개토대왕이 외나라도 물리치고 가야도 물리치면서 신라에게 호구명이라는 유물을 선사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래전에 이 광개토대왕 고구려가 도와줬던 예정이 있었으니 이 신라의 천재 외교관이었었던 우리 김춘추는 누굴 찾아갔을까요? 다시 한번 고구려에게 손을 내밀어 가게 됩니다. 자, 이때 강력한 고구려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그렇다면 신라 너희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면 그 땅 다시 내놔. 자, 그럼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하고 김춘추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너희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알아요? 자, 토끼가 아이고 용왕님 제가 육지에 칼을 놓고 왔사옵니다. 칼을 가지고 오겠사옵니다 하고 도망갔던 그 별주부전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김춘추도 비슷한 전략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자,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추리해 볼까요? 자, 백제는 신라를 공격. 자, 고구려는 신라를 안 도와줘. 가야는 없어졌어. 자, 그럼 너희들은 어딜 찾아가야 될까요? 자, 고구려를 미워하는 지역 바로 어딜까요? 당나라를 찾아갔어요. 당나라는 고구려가 보기 싫어. 그래서 신라가 이렇게 우리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오예 드디어 올 것이 왔노라 하하하하 하면서 고구려를 물리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래서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아까 고구려의 넓은 지역 기억나요? 요동지방도 있고요. 그 넓은 지역 기억나시나요? 이 지역이 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을까요? 바로 통일을 하면서 당나라가 신라에게 얘기한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예전 광개토대왕이 차지하기 그 전의 땅을 다시 중국에게 돌려달라는 요구였죠. 신라로서는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인 당나라가 신라를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신라라는 나라는
백제에 함락당하고 많기 때문에 결국 이 부탁에 약속하고 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 다음에 워크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당연합은 나, 신라의 나, 당나라의 당. 함께 했으니까 어려운 말로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당연합은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처음에 잘 막아냈지요. 하지만 아주 아쉽게도 668년에 이 고구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는 역사책으로만 고구려를 만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이 나당연합은 과연 신라의 약속을 들어줬을까요? 비겁하다, 나쁜 당나라. 자, 이 꽤 많은 당나라는 신라의 약속을 저버리고 말아요. 본인들이 가져가야 할 땅을 마땅히 약속대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독을 한반도 쪽으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한반도가 말이야, 한강도 있고 이 삼면이 바다고 이거 살기 괜찮은데? 자, 당나라는요 이 신라를 얕잡아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당나라는 신라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 신라 혼자 싸웠다면 친구들 아마 통일신라는 영원히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멸망된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의 손을 잡아줘요. 왜냐하면 바로 같은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이죠. 가슴이 뭉클하지 않나요, 친구들? 자, 각기 다른 나라였지만 이 한반도에서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당나라를 이겨내기 위해서 삼국이 손을 잡은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신라 혼자 통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결국 멸망했지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삼국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거죠. 야, 이쯤에 되면 정말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했었던 이 각국들이 정말 저는 존경스러울 정도로 훌륭한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 고구려 백제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지 않나요? 멋진 패자잖아요. 자, 그 워크지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 당나라는요,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마치 백제와 고구려가 당나라의 것이냐 당당하게 당당당당당당 아주 당당하게 여러 군데를 점령하게 돼요. 자, 그 워크지 한번 볼까요? 먼저 웅진에 웅진 도독부라는 곳을 세워요. 도둑인가요? 자, 도독부라는 것을 세워서 백제를 감시합니다. 그 다음에요, 고구려의 평양성에 무엇을 세우냐면 안동도호부라는 것을 세워요. 안동도호부라는 것을 세우고 고구려를 감시합니다. 그런데 고구려 백제군과 손을 잡고 당나라와 멋지게 싸우는데요. 그것이 바로 매소성 전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웠던 기벌포 전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벌포 전투에서요,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요. 드디어 치열한 전투 끝에 676년에 당당하게 신라가 당나라를 발로 빵 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의 더 넓고 더 커다란 그 영토는요, 지금까지도 다시는 되찾아올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에이, 당나라, 괜히 당나라랑 손잡아서 이게 뭐야, 우리의 넓은 영토를 빼앗겼잖아, 이렇게 의견을 내놓는 친구도 있고요. 하지만 한반도 전체를 한 나라로 통일한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친구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한번 워크지에 너희들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자, 선생님은 어떤 의견을 내놓을까? 짜자잔. 생각 톡톡, 생각하고 질문하고 친구들이 생각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자, 엄마가 옆에서 뭐라고 하나요? 자, 엄마 의견이 아니라 오직 친구들의 생각이에요. 당나라와 손을 잡은 신라의 선택은 과연 옳은 거였을까요? Yes, No 친구들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삼국 통일을 했지만 대동강 남쪽 지역만의 통일을 이루었다는 건요, 대동강 위쪽으로는 다시 당나라에게 땅을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신라의 삼국 통일은 진짜 통일일까? 자, 이것도 친구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아니 그래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합쳐졌으니 당연히 삼국 통일이지. 어떤 친구는 에이 그게 뭐 삼국 통일이야. 저기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으니 엄연히 따지면 이건 통일은 아니지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써보는 건 아주 중요하니까 친구들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김춘추라면 신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그것도 한번 적어보면 참 좋은 공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름다운 문화 통일을 이룬 우리 통일신라는 어땠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통일신라의 문화는 어땠을까요? 자, 얘들아 잘 생각해봐요. 고구려만의 문화, 백제만의 문화, 그리고 신라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와우, 서프라이즈. 뭐냐면 고구려의 문화도 백제의 문화도 신라의 문화도 모두 다 융합된 정말 아름다운 문화 강국이 되는 거예요. 자,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그렇다면 나라를 하나로 모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공통된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가 무엇이었을까요? 초성문자 비읍 기역. 맞았어요. 불교였죠. 이 통일신라 때는요. 정말 이 나라 전체가 부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통일신라의 문화들은요. 모두 다 이 부처님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얘들아 얼마나 절이 많았냐면요. 한지걸러절, 한지걸러절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경주에 가면은 너희들 석굴암 본 적 있어요? 그리고 불국사 본 적 있어요? 아름다운 탑, 석가탑과 다보탑 본 적 있나요? 이것은 바로 통일신라의 문화재예요. 오래전 김대성이라는 분이 전생의 부모와 또 현생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처님에게 부심을 가득 담아서 만든 바로 훌륭한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답니다. 자, 너희들 우리 불국사에 가면 무엇을 봤죠? 석가탑과 다보탑이죠. 이 불국사와 석굴암은요, 이 신라 사람들이 얼마나 부처님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했는지를 알 수 있는 통일신라의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통일신라 사람이라면 불국사와 석굴암을 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또 무엇을 빌고 싶은지 한번 워크지에 신라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신라 사람들, 통일신라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자, 통일신라를 지키자. 자, 나라가 통일이 됐으니 인구도 3배, 국토도 3배. 자, 지킬 것이 너무 많아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신라를 칠간에 했을 때 고요만한 나라의 제도를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죠. 자, 정비, 자동차 고치는 그 정비소인가요? 아니고요. 정비라는 것을 뭔가를 새롭게 다시 만드는 거를 정비라고 해요, 친구들. 자, 그럼 우리 통일신라에서는 신문을 많이 봐서 똑똑한 왕, 신문왕. 자, 신문을 많이 봐서 정말 똑똑해졌나? 어쨌든 이 왕의 이름은 신문왕이에요. 자, 신문왕은 그 이름도 똑같은 똑똑한 왕, 통일신라. 자, 어떤 거랬냐면요. 우리 신문왕이 한 것은 정말 많은데 우리 워크지를 한번 볼게요.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도를 정비했어요. 먼저 5가지에 있는 작은
소경, 그러니까 작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요, 무려 9개 주로 넓혔어요. 3, 3, 3 해서 백제에도 3개, 신라에도 3개, 저 고구려에도 3개 정도의 지역을 두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각 관리들이 이 고구려 땅에서 관리를 지키게 해주고요. 그리고 저 고구려 사람들, 백제 사람들 있는 뒤에도 이렇게 각각의 지역을 두어서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 신라 쪽에만 모여있지 않도록 한 거죠. 자, 지금으로 치면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만 와서 몰려 살지 않도록 각 대구나 부산이나 대전에 이렇게 중요한 기관을 설치한 거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국학이라는 학교를 두었어요. 이 국학은요, 인재 개발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유학이라는 학문 공부를 보급하게 되었답니다. 자, 그리고 신라에는요, 똑똑한 육두품이 있어서 왕이 언제든지 이 육두품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구하기도 했답니다. 그건 너무 슬프지만 육두품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왕에게 조언을 해도 귀족으로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왕들은 안심하면서 육두품에게 조언을 구했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인 거죠. 그리고 신문왕은요, 노급 제도를 없앴어요. 귀족에게 주는 이 땅, 토지를, 이 제도를 싹 갈아엎은 거죠. 그래서 귀족들이 함부로 왕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정비를 해주었답니다. 자, 통일신라가 더욱 똑똑하게 재정비를 했으니 이제 나라를 지키는 일만 남았네요. 여기서 잠깐만. 자, 우리 김춘추 무슨 왕이 되었을까요? 바로 무열왕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의 아들이 문무왕이에요. 우리 경주에 가면요, 문무대왕릉이 있는데요, 바다에 있어요. 파도가 많이 치는 이 바다에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죽어서도 신라를 외적으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지키고 싶었던 간절한 왕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요술피리 만파식자 리리리리리리리 하고 불면요, 외적의 배가 막 왔다가 뒤로 그 다음 리리리리리리리 하면 배도 같이 뒤로 안 불면 다시 신라에게 왔다가 리리리리리리 하면은 배가 물러났다고 해요. 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통일신라의 문무왕이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아주 강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통일신라까지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자, 친구들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각각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겼고요. 그리고 유물 속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만의 아름다움을 찾아내지 않았나요? 단순히 조각을 멋지게 하고 우와 멋지다 이것이 아니고요. 이 유물 속에는 각 나라들이 다른 나라와 교류하면서 펼쳤던 그 훌륭한 모습들이 담겨졌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통일신라 이후에 다른 나라로 발전할 때도 이 통일신라로 인해서 모든 문화들이 하나로 합쳐졌고 그것이 또 고려로 연결됐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우리 각국의 삼국시대의 멋진 왕들과 장군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줬던 백성들에게 우리 박수를 보내주면서 다음 시간에 고려의 멋진 미술품을 감상하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여기까지 멋지게 복습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빠이빠이!
톡톡의 온쌤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제8강에 드디어 우리 고려편을 공부할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통일신라 편을 공부했었는데요. 모두 기억나나요? 자, 통일신라가 어떻게 고려가 됐는지 선생님이 잠깐 잡아주고 우리 고려의 미술관으로 쏙 떠날 거예요. 자, 통일신라는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불교의 나라로 또 문화의 나라로 무역의 나라로 잘 성장했었는데요. 이 통일신라도 귀족들의 다툼과 사치로 인해서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고 말았어요. 자,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뭐였냐면 호족. 자, 이름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호족. 맞아요. 이 호족은 무엇이냐면 귀족과는 다르게 지방 세력에서 자신만의 세력을 조금씩 키운 세력을 말해요.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견훤과 궁이에요. 자, 신라 통일신라 때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냐면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 귀족들은 벽에 금실도 하고 곳간마다 먹을 것이 넘쳐도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죠. 자,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봉기가 뭐냐고요? 못 살겠다,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달라 하고 이 농민들이 백성들이 참다 못해서 일어나는 것을 봉기라고 해요. 자, 너희들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라는 속담 있죠. 마찬가지로 통일신라 때도 이렇게 백성들이 너무나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감히 신분제도로 올라갈 수 없는 귀족들에게 봉기를 줄 수밖에 없었죠. 이 틈을 타서 나타난 호족이 바로 궁예와 견훤이에요. 각각 후 백제와 후 고구려를 세웠죠. 이 중에서 궁예는 본인이 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자,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누구시냐? 호족 중에서 바로 왕건입니다. 왕건은요, 송악의 호족이었어요. 아주 큰 호족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큰 호족이었고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궁예를 따르니 이 왕건도 궁예를 따르게 됐죠. 그런데 궁예가 너무너무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건이 궁예를 내쫓고 후 고구려의 이름을 다시 하여 고구려의 계승을 짓는 고려라 하고 이름을 짓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고구려의 계승을 짓는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의가 있어요. 자,